박쥐의 인상은 유쾌하지 않지요. 일단 생긴 것부터 비호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박쥐가 옮겼다고 하면서 박쥐는 없애야 하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요.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박쥐는 해충을 없애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쥐 중 가장 작은 삼색박쥐도 매일 밤 자기 몸집의 반 이상 되는 무게의 곤충을 잡아먹음으로써 병충해 방제에 크게 일조하는데요. 쌀 나방이나 딱정벌레, 모기, 개미 등 삼색박쥐 한 마리가 한 해 잡아먹는 곤충은 약 100만 마리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박쥐의 살충제 비용 절감 효과와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가 북미에서만 최소 연간 약 5조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박쥐들이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흰코즈무군으로 박쥐에게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는 온도가 낮은 곳을 좋아하다 보니 겨울잠을 자는 박쥐는 쉽게 감염되면서 코가 희게 변하는 바람에 흰코즈무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요. 보통 흰코즈무군이 퍼진 지역에서는 박쥐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입니다. 미국에 사는 작은 박쥐인 삼색박쥐는 지난 20년 사이 개체 수가 90% 이상 급감했는데요. 흰코즈무군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와 산업화로 인한 서식처의 훼손과 손실, 풍력 발전기 인근의 기압 차이로 인한 폐 기능 상실 및 충돌사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쥐들이 다 사라지면 인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흰코즈무군으로 박쥐가 사라진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해리스 스쿨의 연구팀은 2024년 9월 6일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생태계 파괴의 경제적 영향, 생물학적 해충 방제로 인한 비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시카고대학교의 연구팀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인간의 건강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와 경제적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관찰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인간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해왔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야생동물과 식물 개체군에 대한 측정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무작위로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 및 타당성 제약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자연 실험을 사용하여 생태계 기능과 인간 복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생물 다양성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생태계 파괴가 인간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요. 특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박쥐는 야생동물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는데요. 농부들은 곤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살충제에 대한 천연 대체품으로 박쥐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실험 및 관찰 연구를 통해 곤충을 먹는 박쥐가 농작물 해충 개체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했지요. 이전에 한 연구에서는 박쥐가 곤충을 잡아먹어준 덕분에 미국의 농부들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박쥐의 개체 수가 2006년에 미국에 상륙한 흰코즈무군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쥐가 사라진다면 농부들은 곤충을 잡기 위해 화학살충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화학살충제가 박쥐가 제공하는 해충 방제의 질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며 작물의 품질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작물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농부들이 살충제를 더 많이 살포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어린 영유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살충제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주장은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언급했었지요. 미국의 흰코즈무군이 발견된 이후 농부들은 살충제 사용량을 늘렸는데요. 흰코즈무군이 발생하지 않은 주와 비교해 현격히 살충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흰코즈무군이 발견된 이후 1년 동안 농부들은 살충제 사용량을 제곱킬로미터당 1kg씩 늘렸고요. 5년 후에 제곱킬로미터당 2kg씩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평균적으로 농부들이 살충제 사용을 31.1% 증가시킴으로써 박쥐가 사라진 것에 보상을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람이나 물의 침식으로 인해 살충제는 멀리 이동하고 또 지역의 물을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흰코즈무군이 발견된 후 몇 년 동안 박쥐가 폐사한 주에서 유아 사망률이 7.9% 증가했으며 추가로 1,334명의 유아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연구팀은 살충제 사용의 증가와 데이터를 일치시킬 때 살충제 사용이 1% 증가했을 때 유아 사망률이 0.25%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또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박쥐 개체 수 감소로 인해 총 124억 달러의 유아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가 박쥐보다 해충을 막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흰코즈무군이 발병한 이후에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농작물의 품질은 떨어지면서 농작물 수입이 거의 29% 감소한 것이지요. 이에 연구팀은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박쥐 개체 수의 감소로 인해
박쥐 폐사를 경험한 지역사회의 총 농업, 작물 수입 및 화학물질 지출 손실이 269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생태계가 무너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건강이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